네, 박정현 판승부. 자, 2026년 첫날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예, 그리고 서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박성태 실장님이 약간 좀 우리랑 이제 정을 떼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아닙니다. 인사에 정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박성태 실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일 그 한판승부 2부에서 박성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갑질도 없고. 예, 그래서 각종 평생을 녹취 의료사로 제보를 왔어요.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서 듣도록 하고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약 1시간 전에 그 1억 원 공천 헌금의 말은 역대 쓴 거 아니죠. 사실상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공천 헌금 수수 및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쪽에서 초선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보고하고 반환했다 주장하면서 방금 또 탈당을 선언했거든요. 자, 일단 민주당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강선우 의원이 밝힌 거는 예. 일단 탈당을 한 이유는 당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젯밤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나는 돈 안 받았다. 난 돈 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차분하게 밝히고 돌아올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NS에 이제 올린 글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응하겠다. 수사에도 협조하겠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건데 우리 서 변호사님. 일단 이게 초선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예. 초선하고 이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저는 이게요. 그냥 알았을 때 바로 반환했으면 뭐 굳이 살려달라고 부탁하거나 보고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 보좌진이 받고 바로 인지적시 돌려주면. 근데 이거 녹취가 이틀 간격이나 시점을 보면요. 최악의 며칠 이상은 들고 있은 거예요. 예. 이거는 이게 돌려줘봤자 범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범죄 맞다. 그렇죠. 어. 안 받거나 인지 적시 돌려줘야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게 뇌물이라는 게 판례가 확고한데 최소 저 며칠 보관했다. 더 오래 보관한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저는 뭐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완전히 뭐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그 서울청에서 지금 하고 경찰. 있거든요. 예. 김병기 사건이 10건, 그다음에 강선우 사건이 있어요. 곧 아마 초읽기다 강제 수사가 곧 아마 내일쯤 되면 이게 압수수색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돼요. 예. 이거 아마 탈당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뇌물이라는 거는 반환을 해도 예. 그건 처벌할 수 있음이 대법원 판례에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 받은 건 맞잖아요. 본인이 뇌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영향권 안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일단 즉시 뭐 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예. 반환해봤자 의미 없다는 상황을 얘기한 걸로 봅니다. 아하. 예를 들어 돈을 준 사람이 예. 뭐야 내 돈을 줬는데 나 공천 안 되면 이거 다 터뜨릴 거야 뭐 이랬던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탈당에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김병기 의원은 마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한 공관이 간사로서의 역할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도 또 공천 관련해서 금품 수수한 의혹을 바로 옆지었고 동료 의원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이수진 전 의원. 예. 요게 이제 또 불거지니까 도대체 이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공직에 들어왔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뭐 탈당이든 그거는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결국은 법적 심판을 피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 얘기는 의원직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의원직 사퇴까지도. 예,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옛날에 이수진 의원이 폭로한 거 예. 두 명이 예. 6개월 이것도 이게 저는 범죄다. 그때 이수진이 탈당하니까 고소를 취하해버려요. 예. 이것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번 건 있죠. 예. 이번 건도 이게 공간이 간사는 뇌물로 이게 그 공천 받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 예. 이거는 이게 당에 보고하고 김경 시원을 이게 중징계할 의무가 있어요. 간사는 예. 당에 보고하고 예. 공천을 배제하고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인지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묵인했다는 말은 이게 당을 속인 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업무방해로 위계 이미 고소했거든요. 요 자체도 이게 김병기 의원이
업무방해 뇌물은 자기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예. 그건 모르죠. 또 강선홍이 어떻게 진술할지는. 왜냐하면 살려달래가 살려주으니 또 이게 어떤 대가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보고하는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대화 내용이 녹취가 폭로가 됐잖아요. 예.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뭐 이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강선우 의원이 예. 김병기 당시 간사한테 예. 먼저 녹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털어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김병기 당시 간사가 이 내용이 좀 심각한데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인의 전직 보좌 직원 변호사 출신하고 좀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출신이 그때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 당신 혹시라도 그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잡고 늘어져 가지고 일이 커지면 당신한테도 불똥이 터질 수 있으니까 다시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어떤 방어 논리를 제대로 좀 얘기를 좀 하세요. 본인은 이제 듣기만 했고 네. 그걸 굉장히 꾸짖었던 스탠스였다는 걸 네. 증거를 좀 남기고 증거를 싶었다. 좀 남겨야 된다. 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된 것이고 그것도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근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이게 오픈이 돼버리니까 사실 그 앞단에 있던 김병기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혜라든지 논란 이게 겹쳐지면서 사실 김병기 의원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불거진 건데 예. 사실 이 사건의 방점은 이제 강선우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과 있어서 김병기 당시 간사도 그러면 이걸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공심위원회에서 공관위원회에서 어떤 어필을 했는지 이게 좀 밝혀져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공관위에 확실합니다. 들어간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거의 언급이 없이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언급조차 안 됐다. 당시에 공관위에 물론 위원장이 외부 교수인데 예. 이분은 첫 회의 말고는 아예 오지 않았다. 아하. 그래서 서울시 의원을 하는 공관위는 사실상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의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제 공관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 같지만 일단 들어간 1인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목격한 건 아니니까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분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 의원들이 크게 다른 지역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해당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을 경우는 재척 사유가 되지만 이건 표결이 걸렸을 때 재척 사유지 보통 자기 지역구에 그 간접적으로 좀 챙기기 바쁘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도 많이 있지만 의원 서너 명이 있고 그럼 외부 인사가 입김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 예. 그런데 이때 강선우 의원 아니 이제 김경시 의원 관련돼서는 거의 언급이 없이 예. 그냥 결정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병기 의원 받는 거는 역시 그 전날 그러니까 4월 20일이겠죠. 20일 날 강선우 의원이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상의를 하고 알리바이 목적으로 일단 녹취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녹음은. 예. 알리바이. 근데 여기서 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어쩌다가 근데 김경시 의원이 통과가 됐는지 음. 그거는 이제 당시 공관위에 있던 분도 의문을 갖더라고요. 저도 이게 녹음은 본인의 그 결백, 나 책임 없다 요걸 김병기 증명하기 의원이.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녹음한 건 맞아요. 예. 불러서 보면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쫙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전날 그것도게 녹음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전날도 녹음 제가 알기로 김병기는 모든 걸 녹음해요. 근데 그 전날은 얼떨결에 하니까 이게 자기한테 안 유리하니까 다시 한번 불러서 유리하게 녹취를 꾸민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정원 블랙 요원들요. 예. 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다 녹음하고요. 그렇게 많이 있다고 저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친구라고 다 추측, 이렇게 추측이죠. 예, 이건 서 추측이 변호사의 추측. 추측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난 녹음했을 녹취가 있을 가능성이 거라고 없다. 다른 의원들, 예. 아, 친구끼리도 녹음을 해요? 아이, 우리 정치인들 중에 매일 다 전화 녹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녹음 안 해요. 안 하던데 내 친구. 예, 서 변호사 친구만 그런 걸로 언제든 이 정리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예. 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안 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일단 그 전격적으로 탈당을 한 거잖아요. 예. 이제 강선우 의원이. 근데 이분이 여태까지 수많은 위기 순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장관 인사 청문회 때도 굉장히 센 거 많았는데 끝까지 탈당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사퇴는 했지만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수사를 의식한 것 같아요. 조여온다. 예, 결론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거의 뭐 본인이 자백한 거와 같은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상황에서 그렇죠. 당에 머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 아마 일단 당적은 벗은 후에 수사를 통해서 뭐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라 뭐 이런 상투적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도 더 이상 해당 지역구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빗발치는 항의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장관 청문회하면서 불거진 것에 더해서 이거 엄청 이거 훨씬 더 큰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 우리는 강선우 의원의 뉴스를 이제 수사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병기 의원도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또 이분의 금품수수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2024년 총선 전에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이 제보가 됐었는데 이게 또 당에서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됐었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2024년 총선 국면에 이수진 전 의원이 폭로를 했었어요. 저희 네, 그 네. CBS 뉴스투브에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때 이슈가 많이 안 됐었었는데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일단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비공개지만 어쨌든 25일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현 의원에게 이제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비공개로.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과거에 뭐 당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예. 이제 투서가 많이 오긴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다 보기가 힘들어서 일단 기능적으로 많이 넘깁니다. 이제 윤리감찰단으로. 그럼 또 거기에서 이제 법률가들도 있고 또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데 예. 대부분이 이제 육하 원칙에 따른 근거가 좀 부족해요. 아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제 필터링이 되긴 하는데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기존의 내용보다는 조금 뭐 사실관계는 좀 뚜렷해 보이는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처한 상황이 워낙에 이제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예. 어찌됐든 이렇게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음. 본인이 먼저 본인의 입으로 음. 공개적인 장소에서 먼저 소명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어. 사실 뭐 과거에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갑질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갑질이다 아니다로 나눠질 수가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는 사실 윤리감찰단보다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당국에서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갑질이 감정의 영역입니까? 감정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따지지 자기 집 마시고. 화장실 변기 수리하게 시키고 치킨 차에다 놓은 거 치우라고 한 게 감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오늘 처음 느낍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안 제가 맞으셔도 드린 말씀은 되잖아요.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강선우 의원 본인이 느꼈을 때 예, 예. 감정의 영역으로 판단해서 아, 이제 버티는 강선우 거고. 의원이 그렇게 느꼈다. 예, 사람 제가 느꼈다는 제가 잘못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 돈 주고 받은 건 사실관계의 알겠습니다. 문제잖아요, 완전히. 근데 예. 이거 김병기 의원 이건 전 재수사가 필요하다 봐요. 아, 그때요. 2024년 건 그때요. 제보 받았던 진술서로 거? 예. 돈을 줬다고 이게 6개월 뒤에 받아 진술서를 두 명이 냈어요. 음. 이걸 이게 이수진이 폭로를 했는데 고소를 했다가 예. 취하를 해버렸다니까요. 예.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예. 이 시의원 돈 줬다는 진술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의원, 구의원 후보들. 전직 동작구 의원들. 예. 이 사람들에게 그냥 두겠습니까? 명예훼손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예. 6개월 뒤에 돌려줬다는 말이 뇌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취한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당시에. 이수진 탈당했다 해서 취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이 부분 재수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강선 의원이 왜 탈당했냐 우리 윤 의원님 말이 대변인 말이 예. 동의하면서 하나 더 추가할게. 예. 이거요. 그냥 탈당 안 하면 바로 이게 제명 의결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제명. 그러면 이게 다시 복귀하기 어렵거든요. 아. 따라서 이게 윤리감찰 들어갔잖아요, 강선우.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제명을 피하기 위해서 아하. 탈당했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오늘 오전에라도 강선우 의원이 여러 의원들에게 좀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답은 사실 그제 정해졌다고 봐요. 바로 탈당해야 탈당하냐 마냐 이게 없이 일단 수사로 사실관계 확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사실은 그제 최소한 늦어도 어제 그제는 탈당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사실 리스크 대응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거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굳이 조언 안 해도 선제 탈당이 필요한 당에서도 아마 출당시키긴 뭐하니 탈당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탈당해야 된다. 그렇죠. 탈당 안 하게 되면 계속 사실관계 가지고 자 이런 일이 있는데 탈당도 안 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본인이 뭐 시시비를 가린다고 했으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가릴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건 강선우 의원 관련된 1억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미 동작구에서 나왔던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수사 당국이니까 그건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일단 정치적인 이렇게 뭐랄까요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은 탈당하면 일단 줄어요. 일단 김병기 의원 관련 탄원서가 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한번 저희가 유튜브에도 띄워드리면 이게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내용으로 적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이제 어떻게 돈을 줬는지. 근데 그 사모님이 나와요. 사모님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은 끌수록 더 많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기 뭐 사실무근이라고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분들 탄원서 내용과 뭐 후속 취재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예. 500만 원을 구정 즈음에 줬더니 구정에 주는 거로는 너무 크고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작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인 답변. 그렇죠. 실제 있었지 않았다면 그렇게 꾸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탄원서 형식으로 그러니까 24년 총선을 앞두고 20년 총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탄원서 형식으로 글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이수진 전 의원이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동작 갑 연병기, 동작 을 이수진. 그럼 이 갑을 같은 지역구 두 개를 나눠서 같은 행정구역에서 그분들이 사이가 좋을 것 같아도 좋은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구청장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일 것이니 더더욱 이거는 예민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다루고요. 또 다룰 게 너무 많아서. 자,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역시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하면서 이제 전 보좌관 관련 의혹이 종편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만 들어간 건 아니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자, 이해훈 당시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이제 함께 대화 나눴던 분은 이제 의원실의 인턴과의 대화 내용이죠. 자, 일단 그 핵심 워딩이 좀 굉장히 좀 강하죠. 널 죽였으면 좋겠다. IQ가 한 자리냐.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게 같은 당이었으니까 예. 이렇게 이거 아래 사람한테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지급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비굴하게 윗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아래 사람한테 약강.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절대 지급 못합니다. 그 진짜 훌륭한 사람은 윗사람한테 강하게 직언하고 아래 사람은 따뜻하게 보살펴 주거든요. 이게 반대잖아요. 저는 능력도 인정 안 하지만 예산 능력은 근데 이런 게 인간성 완전 이건 뭐 수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치국을 하기 전에 따라서 저는 뭐 어차피 청문회 못 넣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고 아마 이게 오늘 저녁에 또 추가가 논다. 또 있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답니다. 보좌진이 뭐 어떤 분은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떤 분이 3번 하면서 보좌진이 한 100여 명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100여 명이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번 살려봐야지. 삼선을 했으니까. 3선에도 100여 명이 바뀐다는. 432. 그건 모르겠어요. 12년. 그건 한번 이게 체크해봐야 된다. 1년에 많이 10명씩 바뀌었을 바꾸면 거다. 100명일 수 있지만. 아마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제가 분명히 팩트는 아니라는 단정하는데. PR 파일은 정하시고.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조사해볼 장동혁 대표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떤 모티브에서 또 하나 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 모티브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니 너는 강성필을 믿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단독을 왜 가져가세요? 저 어느 TV라고 말 안 했잖아요. 아니 어쩐지 본인이 먼저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야죠. 여튼 일단 저는 이제 보좌진 생활 뭐 10년 넘게 했지만 각종 갑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걸 음성으로 실제로 들으니까 타격감이 더 크네요. 너무 좀 상실감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돕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혜훈 후보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다 됐고 지금 당장 그 피해 직원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청문회에 나가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한 명에게만 그리고 한 번만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사람의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노 극노 막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잘 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 모 종편 방송에서도 이제 폭로가 나온다고 하는데 또 다른 폭로는 전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같은 인턴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B. 네. 어제가 A면 오늘은 또 다른 B의 네. 녹취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제 김병기 의원, 뭐 강선우 의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정선이 딱 혼자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되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끊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된다. 뭐 대충 뭐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피해본 분에게는 안타까운 뭐 사과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데 전 직접 가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뭐 일에 관련된 거면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 게 있지 않겠냐. 원래 좀 일을 빡세게 시키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제 듣고 또 오늘도 여러 방송에서 듣고 계속 반복해 들을 때마다 사실은 놀라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야 소리 지르는 부분에서 과연 뭐 우리 자식들이 가서 저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까? 물론 저 한 장면이겠죠. 한 장면이고 그런 장면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정도가 어떠냐 이런 게 문제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실망했을 것 같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저도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 못 들었지만 전 들은 얘기가 오늘도 다른 데서 뭐 프린터 관련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린터 관련해서 네. 프린터를 그런데 프린터가 뭐죠? 프린터 고장 냈나? 그런 건가 봐요. 뭐 프린터를 수리를 왜 안 했냐 뭐 이런 내용입니까? 모르겠어요. 잉크가 떨어진 건지 저도 왜 프린터라고만 들어서 근데 이제 몇 번이 더 나올 텐데 이게 정도가 이제 점점 심해질 건지 약해질 건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좌 직원들이 이 자동 녹음 기능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공직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밤 늦게도 예를 들어서 보좌 의원이 전화를 하면 내가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뭐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하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들어봐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좌 직원들은 자동 녹음을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시사항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녹음을 다 했다가 그게 이제 수사 자료가 됐고 이제 다 됐고 뭐 일기에 적은 것도 다 그렇게 됐는데 이혜훈 장관 지명자가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임명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지만은 일단 저 정도가 나왔으면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에 계신 분들이 마음으로 이분을 따라갈까 하는 문제가 벌써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에 나오는 상대방 이걸 녹음하셨던 분은 인턴 분은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안 주고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이걸 이분이 민주당으로 가서 장관 되면 내가 해야지. 그때 써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만큼 길단 말입니다. 근데 나온 해명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전제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쨌든 저희 당에서 제명을 한 입장에서는 정책 공개를 해야 되니까 과거에 바른정당 대표 했을 당시에 나왔던 어떤 뭐 명품 뭐 뭘 받았다거나 이런 것까지 뭐 가서 김치를 담가줬네 반찬을 갖다 줬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다 기억이 납니다. 다 소환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인턴을 해봤거든요. 국회 인턴. 서상목 장관실에서 의원실에. 근데 이게 저는 인턴이 더 심각한 게 보좌관이 아니고 그냥 강성필은 보좌관 했지만 인턴은요 중요한 일을 하진 않아요. 얼마나 잘못한 게
인턴이 잘못해봤자 뭐 얼마나 큰 잘못했겠습니까? 사실 인턴은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식 고용도 아니고 예. 계약직으로 그냥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저는 국감에 원고 이제 법사 일이고 원고 쓰고 이런 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까지 혼을 낼 IQ 한 자리부터 해가지고 뭐 죽이고 싶다. 인턴이 뭐 얼마나 보좌관처럼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기 인성이 진짜 문제가 있다. 인턴이라는 게 나이도 어리고 이게 뭐냐고요. 정말 분노가 화가 치밀어요. 서 변호사님이 웬만하면 저 화안 인턴 내시는 해봤으니까. 분인데 인턴이라는 게 인턴의 그런 감정선을 큰 건드렸습니까?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턴으로 안 보였을 것 같은데 97년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인사검증 초기 단계 거쳐서 이제 지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세평도 하잖아요. 모집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안 걸러졌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탐지는 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이해운 후보자 이제 지명됐을 때 뭐 여러 전직 보좌 직원들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진짜 음성으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저한테 아. 뭐 IQ가 몇이야? 너를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못 듣고 갑질이 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뭐 그쪽 당에서 5번이나 공천 받았는데 그쪽의 문화 아닙니까? 제가 사실 장난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사람이 어쨌든 눈으로 보고 글로 읽는 것보다 아. 귀로 듣는 게 더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하나 어떻게든 떼웠는데 아. 또 추가적으로 또 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나온다는 게 이제 그게 좀 이제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본인이 지금 끊어줘야 됩니다. 가서 그 피해 직원에게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 직원이 나도 용서했다. 한번 장관으로서 기회를 줘보고 싶다. 이 정도로 좀 이해운 후보자가 좀 결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직원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한파승 함께하고 계십니다.